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업수학 11장 풀이의 해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이의 해석을 배우는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신호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물리적인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의 또 종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신호의 종류 중에서는 바로 시간 신호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타임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들어보신 분도 물론 있을 건데요. 시간 신호와 이제 같이 또 많이 쓰이는 신호가 바로 주파수 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프리퀀시 시그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면은 바로 시간 신호로 측정이 되고, 우리가 이 시간 신호만으로는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주파수 신호로 바꿔줘서 이 물리적인 현상을 또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간 신호에서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이 바로 푸리에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변하는지, 그리고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계 계열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변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재료의 변이 혹은 이제 동적인 어떤 움직임의 어떤 변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화된 위치의 양, 그리고 연료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과 온도,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 혹은 전류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것도 이러한 어떤 신호도 이제 물리적인 어떤 신호인 건데, 어쿠스틱 프레셔라고 해서 이 신호는 이제 음압 신호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처럼 이제 움직이면서 압력에 어떤 섭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압력의 어떤 섭동이 X축을 한번 살펴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간 신호로 분석하면은 요 노이즈 같은 요런 어떤 플럭추에이션을 분석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 플럭추에이션, 이 노이즈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간 신호를 주파수 신호로 이게 변환해서 보면은 어떤 데이터가 이제 X축 자체가 현재는 타임으로 되어 있지만은 주파수 신호는 X축 자체가 프리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신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음압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P의 어떤 절대값이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다음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데이터는 뭐 주파수가 뭐 F1에서부터 F2까지의 어떤 시그널로 이렇게 매그니튜드가 있겠죠. 그래서 크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노이즈를 분석을 시간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 주파수 신호로 분석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다. 그래서 이러한 변환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풀의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공업수학에서 지금 현재 11장에서 배우는 게 바로 풀이의 해석인데, 이 풀이의 변환을 이제 수학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지금 음악 데이터인데 지금 현재 유튜브를 좀 녹화하고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지는 않고 수업 시간에 다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는 게 바로 이제 주파수, 어떤 노이즈의 어떤 신호를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시간 신호를 이제 그대로 분석할 때는 이런 노이즈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명확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좀 명확하게
좀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파수 분석 혹은 풀이의 변환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변환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오메가 1에서 오메가 2까지의 어떤 일련의 높이의 데이터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바로 수학이 바로 풀이의 변환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장은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이의 변환을 먼저 배우기에 앞서서 풀이의 급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의 급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떤 신호를 이제 분석하는데 가장 용이하냐면은 바로 주기적인 신호.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시그널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이제 함수라는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 함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풀이의 급수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periodic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주기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양수의 p가 이제 존재를 할 때 이제 모든 x에 대해서는 아래에 식의 성립이 된다. 그래서 어떤 fx가 있으면은 어떤 간격, 그래서 x가 이제 p만큼의 간격이 띄어져 있을 때에도 이 f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x 대신에 fx다. 그래서 어떤 주기가 이렇게 계략적인 사인파다라고 하면은 어떤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x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부분은 x 플러스 p다 라고 했었을 때 해당되는 함수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p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함수 값이 계속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기함수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점을 끄어도 p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모든 다 함수값이 같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fx를 주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p라고 하는 이 간격을 우리가 피리오드,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기함수의 예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삼각함수, 코사인과 사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기함수가 아닌 거는 x 스퀘어, x 파워 오브 3, 이스퍼넨셜 x 이런 식으로 파워 오브 x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ln 같은 경우 이거 로그 함수도 이제 주기함수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함수의 성질을 살펴보면은 주기가 p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모든 x에 대해서는 주기뿐만이 아니고 주기의 n승. 그때 이제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수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의 정수배만큼 떨어져 있는 이 함수값이 모두 다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기함수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x와 gx가 주기가 p라고 했을 때는 이 a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걸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주기끼리 더해준다 하더라도 그 주기도 마찬가지로 p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각급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기적인 어떤 함수를 이 삼각급수를 통해서 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삼각급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삼각함수의 어떤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삼각함수 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삼각함수들은 다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코사인의 0 곱하기 x, 요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x를 넣더라도 코사인 값이 이제 항상 1이기 때문에 코사인 0 이렇게 되는 거, 코사인 0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사인 0도 마찬가지로 주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사인 0이라고 하면은 함수값이 0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고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0x, 사인의 0x, 코사인의 0x, 그 다음에 코사인의 1x, 사인의 1x,
코사인의 EX, 사인의 EX. 그래서 계속 가서 코사인의 NX, 사인의 NX까지. 이렇게 일련적으로 코사인과 사인의 X 앞에 이제 정수배로 붙어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삼각함수 개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주기적인 함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삼각함수 개의 앞에 상수를 곱해서 쭉 더해주는 값.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A0로 우리가 곱해주고, 코사인 X는 이제 A1, 사인 X는 B1, 코사인 U는 전부 다 A1, 2, 3로 가는 거고, 사인은 B1, 2, 3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더해졌을 때 이 fx라고 하는 이 주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삼각함수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사인, 코사인 2x, 사인 2x. 그래서 무한히 계속 더해주면은 우리가 일반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a0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a1부터 했기 때문에 an의 코사인 nx, bn의 사인 nx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1, a0, a1, a2, b1, b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수. 그래서 이 개수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계산해주면은 모든 주기함수를 다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삼각함수 급수가 수렴을 한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주기는 어떻게 되냐, 2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함수들은 전부 다 2파이에 대한 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2파이의 주기함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삼각함수 우리가 급수를 배워봤는데, 이 급수를 배울 때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이 개수가 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임의의 어떤 신호가 있다, X의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노이즈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때는 이 개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노이즈를 다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삼각함수계의 직교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직교성을 가지고 삼각함수계의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결정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삼각함수계의 직교성이라는 것은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삼각함수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구간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직교하는 성질이 있다. 자, 그럼 직교가 뭐냐?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코사인의 nx와 코사인의 mx를 곱해줘서 적분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n과 m의 관계에 따라서 이 값이 다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n과 m이 다르면은 0이 나오고요. n과 m이 같으면 무조건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코사인과 코사인 m을, 이거는 합차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삼각함수의 곱셈을 합으로 바꿔주고 양변에 적분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 다 주기성에 의해서 다 삭제가 되지만은 n과 m이 같아지면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파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계산을,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파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사인 nx와 사인 mx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이랑 똑같이, 어떻게 되냐? n과 m이 만약에 다른 경우는 0이 나오고요. n과 m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이 다르면은 n과 m이 같아도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항상 0이 나온다. 그래서 이 직교성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풀이의 급수의 개수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의 급수의 이제 양변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사인의 nx를 한번 곱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개수를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의 삼각함수, 삼각급수에 대해서 코사인 nx를 곱해주고요. 양변에다 코사인 nx를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다 식들을 사인과 코사인의 nx가 다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에 적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삼각함수 직교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코사인 n에 해당되는 부분만 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기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겠고, 자 1과 n은 다르기 때문에 0, 이것도 0입니다. 코사인과 사인은 다르기 때문에 0. 그리고 항 중에서 어떤 게 사냐면은 코사인 nx, 코사인 nx 이 똑같은 값이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 결과값이 여기가 파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양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좌변에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x, fx의 코사인 nx d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an의 코사인 nx, 코사인 nx dx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n은 우리가 대수로 빠져나가게 되고, 코사인 nx, 코사인 nx는 아까 직교성에 의해서 파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an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를 넘겨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파이 1/파이의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fx 코사인 nx dx가 바로 an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교성을 통해서 다 한번 구해보면은 an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bn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bn 같은 경우에는 sin nx를 곱해줘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bn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a0는 어떻게 되냐? a0는 그냥 양변에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한 주기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은 한 주기는 전부 다 뭐예요? 적분을 해주면은 이거 면적이나 이거 면적이 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0에서부터 2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전부 다 값이 이제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면적이 이제 마이너스 면적이고 플러스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되겠고 결국에 남는 거는 A0만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유도를 해주면 A0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분의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fx가 이제 기함수다라고 하는 경우, 이제 기함수다라고 하는 경우는 원점 대칭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뭐가 0이냐면은 사인 값이 전부 다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코사인이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코사인 nx 이건 우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함수의 앞에 있는 개수값, 그 개수값은 전부 다 an은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fx 자체가 이제 원점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함수에 해당되는 성질은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an은 0이 되겠고 bn이 계산이 되는데, 이제 bn은 어떻게 되냐? 앞에 있는 게 요게 이제 기함수고 요게 이제 기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함수와 기함수가 곱해지면은 우함수가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우리가 해주게 되면은 이게 반구간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가 어떻게 되냐? 0부터 파이가 돼서 우리가 2배를 해주는 그런 값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질인 겁니다. 만약에 우함수 fx가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dx다. 근데 fx가 이게 우함수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절반으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면적과 여기 있는 면적들이 서로 대칭으로 같기 때문에 2배의 0에서부터 a까지의 fx dx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어떤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fx가 만약에 우함수다라고 하면은 기함수의 성질은 전부 다 0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bn이 0이 되겠고요. 그때 이제 a0라고 하는 거, fx는 우함수기 때문에 아까처럼 2배를 해주면은 2분의 1이 아니고 그냥 이제 8분의 1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fx가 우함수, 코사인 nx가 우함수면은 전체는 우함수가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파이 2 오버 파이의 개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직사각파 함수에 대해서 풀이의 급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k, k. 그래서 구간마다 좀 다르다.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k가 되겠고, 그 다음에 k부터 파이까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k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파장의 파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게 주기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이기 때문에 주기를 우리가 2파이로 가져가서 이렇게 써주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직사각파의 함수를 우리가 풀이해로 나타내봐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기 위해서는 해당 함수가 이제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0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기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점 대칭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점 어떤 대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AN은 다 제로가 되는 거고요. 구하나 만합니다. 그래서 뭐 신경 안 쓰고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구해봤자 어차피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BN이라고 하는 것은 우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2 오버 파이가 되고 0에서부터 파이까지 fx sin n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적분을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n이 짝수죠, 이거는. 그래서 짝수일 때는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고 n이 홀수일 때만 n 파이분의 4k가 나온다. 그래서 bn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는 뭐예요? 아까의 급수에 대해서 넣어주면은 fx라고 하는 것은 sin x일 때, 그럼 이건 n이 1일 때인 거죠. 그래서 파이 오브 4k. 그리고 이거는 n이 3일 때, 이거는 n이 5일 때. 그래서 쭉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무한대까지 더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파이분의 4k를 우리가 묶어주면은 가로치면은 sin x 3분의 1에 sin 3x 5분의 1에 sin 5x. 그래서 쭉쭉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직사각파 함수의 풀이의 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 자, 검정색이 뭐냐면 이게 원래의 사각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이 1일 때, n이 두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계속 더해진다라고 보면은, 아까는 뭐 첫 번째 항만 더하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리고 점점 갈수록 뭐 n을 50개까지 더해주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 뭐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직사각파 함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거는 우리가 주기가 2파이인 경우를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주기를 우리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으면은 어떤 신호든 어떤 주기적인 신호든 전부 다 풀이의 급수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이제 임의의 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게 만약에 EL로 우리가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 fx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주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주기를 EL로 바꿔주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은 x라고 하는 것은
p분의 2파이 x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p 대신에 이 l을 넣어주면은 l분의 파이 x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l에서부터 l까지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로 함수, 삼각함수 안에는 그렇게 변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은 주기가 2L이었을 때의 풀이의 급수는 fx라고 하는 것은 아까의 n 대신에 l분의 n파이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의 a0와 an과 bn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은 주기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파이 대신에 l을 바꿔서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n 대신에는 l분의 n파이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임의의 주기에 대한 풀이의 급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현재는 지금 외워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톱니파 함수에 대해서 풀이의 급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톱니파라고 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k,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0. 그래서 주기를 어떻게 갔냐면은 이런 식으로 주기를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주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의 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y축 대칭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게 우함수이기 때문에 bn이 0이죠, 이번에는. 자, 그리고 a0와 an을 살펴보면은 l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을 한번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되기 때문에 l 자체가 4가 되겠죠. 그렇죠? 2L이 4죠. 2L이. 그래서 2L이 4고 여기서 L은 2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임의의 주기 구간에 대해서 L 대신에 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0도 L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 한번 쭉 계산해 보면은 4분의 1에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x dx. 자,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는 0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분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k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돼서 계산을 해주면은 k 오브 2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a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 대신에 2를 넣어서 쭉 계산해주면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 2k 오브 2k 오브 n파이 그리고 코사인 n파이 오브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은 1에서부터 2, 3 다 넣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n이 1, 5, 9 이렇게 4씩 떨어져 있는 요 구간에 대해서는 n파이분의 2k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짝수는 0이 나옵니다. 그리고 3을 시작해서 4씩 증가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n파이분의 2k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이 정보를 다시 어떻게 해주냐, 풀이의 급수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대입해주면은 아까 우리가 a0는 2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파이분의 2k로 묶어둬서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는 5분의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건 n이 1일 때, 이건 n이 3일 때, n이 5일 때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을 우리가 요렇게 식을 쭉 나열해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시그마, 우리가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1, 3, 5, 7 이렇게 가기 때문에 2n-1로 가고, 그 다음 부호는 경우에 따라 짝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코사인에 2분의 2n-1 파이 그 다음에 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어떤 구간에서의 풀이의 급수도 마찬가지로 우함수와 기함수로도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기가 2L에 해당되는 풀이의 급수를 이용해서 fx가 우함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기함수가 되는 성질인 이 bn을 다 0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fx는 a0에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파이 오브 l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a0와 an도 어떻게 해주냐, 우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아까는 2L분의 1이 됐는데 현재는 L분의 1이 되겠고 구간은 절반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에 L, 그래서 코사인 dx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n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L분의 1이었는데 이번에는 L분의 2가 되어서 인테그랄에 0에서부터 L까지 fx 코사인 이렇게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풀이의 코사인 급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분을 여기서도 또 유도를 할 건데 이 풀이의 코사인 급수, 이 풀이의 급수가 나중에 풀이의 적분, 풀이의 코사인 적분, 풀이의 사인 적분으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fx도 마찬가지로 기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우함수 성질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0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fx라고 하는 것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사인 l분의 n파이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교성으로 적분을 해주면은 bn이라고 하는 것은 2 오브 l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l까지 fx 사인의 n파이 오브 l x d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풀이의 사인 급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의 톱니파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톱니파는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소투스라고 합니다. 소투스 웨이브. 파까지 하면은 소투스 웨이브고 톱니라고 하면 소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톱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소투스 함수에 대해서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한번 구해봐라. 소투스는 fx는 x 플러스 파이, 그래서 구간이 설정이 되죠.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 to x 다라고 하는 거 fx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k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풀이의 급수를 나눠서 계산해봐라. 이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fx 이 풀이의 급수도 마찬가지로 두 개에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선형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fx를 어떻게 나눠주냐? x랑 파이로 나눠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는 그냥 우리가 쉽게 더해주면 되겠고, x에 대해서 먼저 풀이의 급수를 먼저 따져주면 되겠죠. 그때 fx를 우리가 f1이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f1은 어떻게 되냐? x이기 때문에 이건 기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fn이 모조리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bn이라고 하는 것은 l분의 2의 인테그랄의 0에서부터 l까지 fnx에다가 사인의 l분의 n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1 대신에 x를 넣어주고요. 그렇죠? 자, x의 사인 x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 자, 부분 분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u를 x라고 두고 v를 사인 nx 미분된 거, 그렇죠? 그래서 u를 미분해주면 1이고요. 사인 nx를 적분해주면은 코사인 nx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uv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uv가 되겠고 여기는 인테그랄의 u'의 v dx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uv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x의 코사인 nx 오브 n,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자, 그리고 해당되는 이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랄이죠, 사실. 그래서 플러스로 이제 변환이 돼서 n분의 1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nx dx 이렇게 나와질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대입 한번 해보면은, 자, 해당되는 값은 어떻게 되냐? 해당되는 값은 이거는 0이 됩니다. 그렇죠? 주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0입니다. n이 1이든 2든 간에 상관없이. 자, 그래서 쭉 계산하게 되면은 결국엔 코사인 n 파이는 어떻게 바뀌어지냐? 이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쳐지게 이건 n승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n승. 자, 그래서 합쳐지게 되면은 n분의 2분의 파이에 2 오브 파이에 마이너스 1의 파워 오브 n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bn의 개수가 되죠. 그래서 f2는 변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파이 써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fx는 f1과 f2를 더해주는 거죠. f2는 쉽게 그냥 파이라고 써주고요. 플러스 f1은 어떻게 되냐? 아까의 개수를 쭉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분의 sin x 마이너스 1 오브 2의 sin 2x 플러스 1 오브 3의 sin 3x 이런 식으로 쭉쭉 가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톱니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 풀이의 변화를 사실 미분 방정식에도 좀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응용이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비사인이라고 좀 적혀 있는데 사인이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닐 비자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아닌 구동력에 의해서 강제 진동하는 경우. 그래서 해당되는 방정식은 어떤 기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0.05의 y 프라임 플러스 25의 y는 이퀄 ft. 그래서 그때 ft는 어떻게 되냐? t는 플러스 2분의 파이, t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그래서 이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파이다.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파이고 여기가 이제 파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가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소투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t 플러스 파이고 밑에 있는 게 t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원점이 맞는 중심이 맞는 소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nt라고 하는 것을 풀이의 급수로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토스가 아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걸 상미분 방정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적용하면은 ft는 이런 식으로 힘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왼쪽에 있어서 이게 이제 비제차 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1t, R2t, R3t로 하면은 자,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 R1일 때는 우리가 Y1이 나온다라고 하고 R2일 때를 Y2, R3일 때는 Y3. 그래서 하나하나 넣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0.5의 Y 프라임 플러스 25Y의 라고 하고 첫 번째 4 오브 파이의 코사인 t.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 요게 이제 y1이죠. 그래서 요 y1을 계산해주고, 이번에는 y2를 계산해주는 거는 y2 더블 프라임 플러스, 자, 앞에 있는 개수는 생략하겠습니다. y 프라임의 2, 25y의 2. 자, 이번에는 파이 오브 4에 어떻게 되냐? 3의 제곱분의 1에 코사인 3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y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y1, y2, y3를 쭉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원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일반식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n 자체, 아까 제가 r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fn 자체를 우리가 그냥 일반식으로 그냥 써버리고 그때 해당되는 값은 yn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yn을 구하고 이제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값은 yn이라고 하는 것은 라지 a의 2n-1 그리고 코사인 2n-1t 그 다음 b의 2n-1 코사인 2n-1t.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업사원을 통해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해보면 이게 계산까지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A1은 요렇게 나오고요. BN도 요렇게 나옵니다. 이거 오타네요. 여기가 2n-1이네요. 자, 그래서 AN과 BN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Y1, Y2, Y3 그리고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yn이 t 그리고 아까 해당되는 그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좀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동력에 의한 어떤 풀이의 변화로 힘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게 바로 이제 진동을 풀 때 되게 클래시컬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저렇게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지는 않고 요새는 이제 수치 해석적인 그런 방법이 워낙 솔버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위해서 계산해서 그냥 포문을 돌려줘서 이제 시간 데이터를 찍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앞서 배웠던 거는 이제 바로 풀이의 급수라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풀이의 변환은 어떤 식을 쓰냐면은 풀이의 급수가 아닌 풀이의 적분을 이용해서 씁니다. 자, 그럼 적분이 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냐? 자, 풀이의 적분은 어디에서 쓸 수가 있냐면 주기를 굳이 안 가져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기 함수에 대해서도 풀이의 적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호든 다 주파수 신호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주기가 무한인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주기가 무한인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충격 함수가 대표적인 어떤 예가 될 수 있는데 이 충격 함수 쿵 주면은 나머지는 다 0인 거. 자, 이거는 비주기 함수의 대표적인 거죠. 그랬을 때 이 함수의 주기가 무한대라고 하면은 무한이 증가하는 동안 여기에 대한 파형이 한 번 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가 비주기인 함수를 주기가 무한인 함수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L이 무한대로 갈 때 FL의 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의 급수에다가 우리가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L이 무한이 간다라고 극한을 취하면은 우리가 풀이의 적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유도는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이걸 증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도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는 우리가 n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오메가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주기가 2l인 거. 그렇죠? 그래서 l분의 n파이.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n을 무한대로 해서 적분을 극한을 씌워주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의 0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an은 이제 라지 a로 바뀌고요. 그 다음 코사인 오메가 t, 라지 b의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d 오메가. 자,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냐? 직교성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양변에. 그래서 직교성을 이용해 주면은 양옆에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를 씌워주고 적분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a의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t의 코사인 오메가 t dt. b 오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dt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유명한 풀이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런 겁니다. 어떤 신호, A 오메가와 B 오메가도 이것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파수 신호. 그래서 어떤 주파수 신호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뭐 시간에 대한 신호로 바꿔줄 수가 있겠고, 반대로 시간에 대한 신호를 주파수에 대한 신호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은 오메가 n에 따라서 A 값과 B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값과 B 값은 뭐냐면 이게 진폭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마다 진폭을 다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풀이의 급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파형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형에 따라서 원하는 해당되는 주파수의 진폭들이 각각 다 다르게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의 적분이 이제 저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는 사실, 이거는 이제 풀이의 적분이긴 하지만 이건 실수형입니다. 실수형. 근데 신호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풀이의 적분을 실수로 이렇게 적분을 잘 하지는 않고, 이걸 한꺼번에 복소수로 표현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써주냐 한번 보면은, 그래서 어떤 함수,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복소수로 좀 변환하는 방법을 왜 채택을 하냐면은 복소수가 연산이 빠릅니다. 복소수가 이제 연산이 용이한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러한 어떤 삼각함수의 어떤 적분을 복소수 적분으로 이렇게 변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함수와 복소수의 어떤 관계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성이 바로 뭐냐? 오일러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일러 공식을 살펴보면은 좌변에는 이스퍼넨셜 j 오메가 t, 파워 오브 j 오메가 t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 뭐냐면은 코사인과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 앞에는 이게 j라는 허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i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주냐? 코사인과 사인을 지수함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타네요. 이거는 이제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는 이스포넨셜 파워 오브 j 오메가 t 플러스 이스포넨셜 파워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 t 오브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가 뺄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허수가 한 번 더 나눠주는. 그래서 아까 요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를 아까의 식을 대입해 가지고 쭉 정리를 해주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 다음과 같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라고 하는 것은 1 오브 2파이의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무한대 인피니트부터 인피니트까지 라지 f의 이스포넨셜 파워 오브 j 오메가 t d 오메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복소풀이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죠? 신호화 시스템, 이제 전자공학 계열이나 아니면 통신 계열은 다 신호화 시스템을 배우는데 이 신호화 시스템에서 풀이의 적분을 수학적으로 배울 때 요거를 많이 씁니다. 복소풀이의 적분. 그리고 이 복소풀이의 적분을 약간 수치 해석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바로 신호 처리. 그래서 이 적분을 하는 방법들,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그냥 손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지만은
이거를 이제 이산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뭐 변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신호 처리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 처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복소풀이의 적분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식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되게 단순한 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FT는 뭐냐면은 요게 시간 신호입니다. 시간 신호. 그리고 라지 F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신호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이 오메가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라지를 써주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 T가 들어가면 이거 스몰로 써줍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주파수 신호를 적분해주면은 시간 신호로 변환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역으로 적분해주면은 시간 신호를 역적분을 해주면은 주파수 신호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를 우리가 오메가에 대한 함수, 오메가를 t에 대한 함수를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메가는 사실은 뭐냐면은 2 곱하기 파이의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F에 대한 신호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식은 이제 오메가로 좀 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복소풀이를 사용하게 돼서 이 FT를, 그러니까 시간을 변환하는 거.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손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는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XT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인 거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주파수 신호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XT를 라지 X의 오메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풀이의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현재는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CTFT라고 약어로 씁니다. 그래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연속 시간, 이건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우리가 변환하는 게 바로 현재 지금 그 주파수 분석으로 쓸 때의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FF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랑 상충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이산시간 신호처리라고 합니다.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 그래서 이거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그래서 DF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D는 Discrete입니다. 디스크리트는 이제 끊겨 있다, 이산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엑셀표 같은데 보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뭐 X를 우리가 측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점 데이터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점 데이터를 우리가 주파수를 분석하는 게 바로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인 거고요. 근데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이 계산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뭐 이렇게 엄청난 뭐 기반한 아이디를 뭐 쓴 거는 아니고요. 항의 개수에 따라서 계산이 중복되는 것들을 좀 빼주는 그런 방법. 그래서 그 빼주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빠른 퓨리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바로 FFT. 그래서 사실은 DFT랑 FFT는 거의 똑같습니다. 수학적인 논리는 똑같은데 해당되는 어떤 항을 계산할 때 빠른 퓨리의 변화는 중복 계산을 좀 피해줘서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좀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빠른 퓨리의 변환, 요 패스트 퓨리의 트랜스폼을 쓰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주파수 변환을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 보시면 되겠고, 해당되는 알고리즘은 뭐 신호 분석 장치라든지 아니면 매틀랩 뭐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좀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좀 넘어가서 아날로그 신호를 한번 봤을 때, 아날로그의 이제 연속시간 퓨리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스몰 ft, xt,
스몰 xt를 라지 x의 j 오메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신호를 주파수 신호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6장에 나와 있는 라플라스 변환이나 굉장히 유사한 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퓨리에 변환을 보면은 이제 기호는 어떻게 쓰냐, 이 F를 조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굴려서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F 이렇게 써주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써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써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거꾸로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F라고 하는 거를 이제 XT. 그래서 퓨리에 변환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는 결과적으로 라지 X의 J 오메가라고 하는 거고, 아까의 뭐냐면은 연속시간 퓨리에 변환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XT를 넣어주면은 뭐가 나오냐? 라지 X의 J 오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유도 과정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은 되겠지만은 아마 공업사 학원에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식을 뭐 이렇게 유도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열심히 갖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뭐랑 비슷하냐면 라플라스 변환이랑 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은 L을 이렇게 굴려서 써주고 라플라스의 X. 그래서 이걸 라지 XS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의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T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JT의 dt 이렇게 되어 있는데, S 대신에 뭘로 해주냐? S 대신에 J 오메가로 넣어주면은 요게 푸리에 변환입니다. 그래서 범주로 따져주면은 사실은 라플라스 변환이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 가장 특수한 케이스가 바로 푸리에 변환입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라플라스는 S가 어떤 수든 다 상관없습니다. 복소수, 뭐 실수, 허수 전부 다 상관은 없는데, 이 안에서 S가 오메가, J 오메가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가 푸리에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푸리에 변환이 있으면 역변환도 있는데, 역변환은 아까 썼던 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F의 인버스, 푸리에 변환 인버스 라지 X로 쓰고요. 그게 바로 XT. 그래서 1/2 2파이의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인피니트까지 라지 X의 J 오메가, 이스포넨셜 J 오메가, D 오메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푸리에 변환은 이제 신호 처리에서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을 써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퓨리에 변환을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 중간에 좀 특수한 좀 신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신호 단위 계단 함수. 그래서 6장을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뭔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 u라고 하는 함수값, 요 안에 있는 요 값, 이 값이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줍니다. 크거나 같거나 작은 경우. 그래서 안에 있는 값이 크면은 1, 작으면은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위 계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펄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해당되는 값,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만약에 0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는 함수 값은 0. 그리고 해당되는 값이 0이면은 그때 있는 인피니트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갈 때 델타 t. 그래서 델타가 이렇게 시간 간격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함수 값은 델타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면적은 뭐가 되냐? 이거의 면적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주냐? 여기서 이제 유닛 데이터 펑션을 미분을 해주면은, 단위 계단 함수를 미분해주면 바로 유닛 데이터 펑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아까 면적이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신호에 대해서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 그 CTFT를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크기랑 위상을 한번 따져봐라. 이런 겁니다. 자, 풀이를 해주면은, 자, 라지 x를 구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라지 x는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인피니트까지. 그래서 x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0이니까 그냥 0으로 써줘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t는 그때는 뭐예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적분해주면은 개수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한대 인피니트 0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인피니트 이거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0만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건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값은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이 크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를 구할 때는 실수부랑 허수부로 좀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은 컬레벅설수를 우변과 좌변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 분모 분자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분모는 어떻게 되냐? a제곱에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고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에 a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부 요게 이제 이걸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허수부는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서 이걸 i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결과값은 뭐냐면 루트의 r제곱에 i제곱으로 하면 요 값이 나올 거고요.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수 부분의 허수부의 탄젠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주면 결국에 a분의 오메가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변환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위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주파수로 변환하면은 이런 식의 신호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려보면은. 그래서 다음 신호를 이제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으로 수행하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델타 t를 우리가 시간 순서로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지 x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트까지 x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자, 이거는 결국에는 x 대신에 우리가 임펄스, 그러니까 델타를 우리가 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 델타는 어떤 성질을 있냐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안이 0에 해당되는 값만 ft가 그 값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때의 0은 t0는 이땐 0이겠죠. 그래서 t0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서 이 함수값만 갖게끔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제로승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뭐예요? 1이 나오겠죠.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신호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주파수 신호로 보면은 요거는 전부 다 1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요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충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였죠? 이 임펄스 함수가 이걸 이제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디락 델타 펑션은 충격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격 신호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가해지냐, 이런 식으로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높은 어떤 힘을 가해지면은 이거를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자,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짝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사실은 됩니다. 이게 쌍대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오메가에 해당되는 범위는 굳이 그게 따져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져줄 필요는 없고 여기서만 이제 주로 많이 우리가 따져주는데 뭐 더 따져줄 때는 뭐 두 개를 곱해서 뭐 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은 이제 신호 처리 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냐면은 전주파수 가진인 거예요. 전주파수를 뭐 가진한다 이런 표현은 안 쓰겠고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주파수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1로 이렇게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충격을 준다. 그래서 이런 진동 실험 같은 거 처음에 해줬을 때 전주파수에 대한 어떤 응답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힘을 충격을 주는 경우가 보통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줬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신호가 주파수 신호를 고르게 다 우리가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특성들을 나타낼 때는 그 충격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이유에 좀 해당이 됩니다. 모든 주파수에서 크기가 동일하다. 이런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동 실험이라든지 동력학 실험을 할 때 충격을 줘서 측정을 하는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신호를 이제 연속시간 퓨리에 변환으로 하여라.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존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1이고 0이고 이게 사각파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다른 쪽은 t1 그래서 이렇게 딱 사각파 한번 이렇게 펄스가 있을 때의 퓨리에 변화를 구하여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라지 xt는 아까 식으로 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t1분에서부터 t1까지 이렇게 되겠고 그때의 값만 있기 때문에 그때 1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주파수를 이렇게 또 그 적분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T1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오일러 공식을 아까 배웠었죠. 그래서 코사인 x는 2분의 이스퍼넨셜 jx 플러스 이스퍼넨셜 마이너스 jx. 자, 사인 x라고 하는 것은 2j의 이스퍼넨셜 jx 마이너스 이스퍼넨셜 ij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j를 또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2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2 오브 오메가가 나오고 요 식은 어떻게 바뀌냐? 사인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식은 주파수의 식인 겁니다. 그래서 T1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다음과 같이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T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T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주파수 변환하면은 값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래프가 뭐였냐? 라지 X 제로가 되겠고 오메가 분의 2의 사인의 T0의 T1의 제로 오메가다 이렇게 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커면 클수록 작아지겠어 진폭이. 왜냐하면 요게 분모로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나타내 봤었고요. 그래서 라플라스랑 퓨리에 변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 대신 S 대신에 J 오메가는 나와주면은 이게 이제 그 6장에서의 라플라스 변환포인데 퓨리에 변환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S분의 1은 뭐 쉽게 말해서 J 오메가분의 1로 이렇게 바뀌고요.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보면은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XT는 이게 j 오메가의 마이너스 a분의 1. 그래서 아까도 우리 문제 풀었을 때 이스퍼니셔 마이너스 at는 라플라스로 변환하면은 s 플러스 a분의 1이 되겠고요. 그리고 퓨리에 변환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j 오메가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보시면은 이게 쉽게 좀 더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라플라스 변환과 푸리에르 변환의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